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0년 CEP 클래시피케이션의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거기에 뭐가 달라졌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EP 클래시피케이션은 다 아시겠지만 클리니컬, 에티올로지, 아나토미, 패소피지올로지 이 네 개의 항목을 따라서 크로닉 베너스 디지즈를 분류하는 분류 체계입니다.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1993년에 다섯 번째 그 아메리칸 베너스 포럼 애니얼 미팅에서 존 포터가 베너스 디지즈의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였고, 그래서 94년에 여섯 번째 ABP 아메리칸 베너스 포럼 미팅에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서 이걸 제정을 했고 95년 이후로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2004년에 리비전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5월 달에 아메리칸 베너스 포럼에서 그 특별 그 CEP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이전 버전의 그 리비전의 필요성과 임상적인 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0년에 CEP 업데이트가 발표되게 됐습니다. 아메리칸 베너스 포럼의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그 CEAP 클래시피케이션은 크로닉 베너스 디지즈의 분류 체계이고, 클리니컬 프랙티스에서는 베이직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하고, 클리니컬 리서치에서는 풀 CEAP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레이드 레코멘데이션은 1, 그다음에 레벨 오브 에비던스는 A입니다. 먼저 2020년 업데이트에서 뭐가 다른지 봤을 때 클리니컬 클래시피케이션 C 클래스에서 뭐가 다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2와 C6에서 리커런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베리코스 베인이나 베너스 얼서는 리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커를 했을 때 그걸 R로 표현해서 C2와 C2R이 구분되었고 C6와 C6R이 구분되게 분류되었습니다. 리커런트 디지즈는 그 내추럴 히스토리도 다르고 치료 접근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류를 했고요. 리커런트 디지즈는 여기서 트루 리커런스도 있고, 그다음에 레지dual 베인도 포함되고, 이전 치료를 한 다음에 디지즈가 프로그레션 돼가지고 생긴 베리코스 베인도 다 리커런트 디지즈로 포함시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코로나 플레베타티카가 C4 클래스의 서브 디비전으로 C4C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C4A와 피그멘테이션 엑제마, C4B, 라이프 더바터 스클레로시스, 아트로피 블랑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시 C4C가 코로나 플레베타티카로 그 C4C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플레베타티카는 사진을 보듯이 앵클 플레어 또는 말레오라 플레어라 불리는 것으로서 그 인트라더말 베인이 펜 쉐입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주로 말레오스 본 또는 풋의 도점 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어드밴스드 베너스 디지즈의 그 얼리 사인으로 여겨져 있고 계속 그런 논란이 있었다가 요번에 다시 C4C로 서브클래스 C4의 서브클래스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까지는 텔라지에테샤라 여기 표기됐기 때문에 C1으로 분리되었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2020년부터는 이것이 C4C로 분리됐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플레베타티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있을 경우에는 그 베너스 얼서로 이행될 가능성 리스크가 5.3배 더 증가되기 때문에 C4의 스킨 디지즈의 다른 그 서브클래스와 동일한 그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C4C로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이제 C0는 정리를 하게 되면 C0는 이제 보이는 것도 없고 만져진 것도 없는 그 베너디스가 없는 상태. C1은 텔란제타시아나 레티큘라 베인. C2는 3mm 이상의 베리코스 베인. C2R은 리커런트 베리코스 베인. C3는 이데마. C4는 이제 스킨 체인지나 서브큐터 티시의 체인지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C4A가 피그멘테이션 또는 엑제마, C4B는 라이포더마터 스클레로시스 또는 아트로피 블랑쉐, 그다음에 C4C는 코로나 플레베타티카입니다. C5는 힐드 얼서이고, C6는 액티브 베너스 얼서, 그다음에 C6R은 리커런트 액티브 베너스 얼서로 정리되겠습니다. 또 에티올로지를 보게 되면은 E 클래스 에티올로지에서 보게 되면 세컨더리 크로닉 베너스 디지즈 ES가 두 개의 서브 클래스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서브 클래스가 각각의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옵션도 달라야 될 필요가 있어서 두 개로 구분을 지었는데, ESI와 ESE로 새로 구분되었습니다. ESI는
크로닉 베너스 디지즈의 인트라베너스 코스, 예를 들어서 포스트 스럼보디 체인지가 있거나 트라우마틱 AV 피스출라,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AV sarcoma, 다른 그 루미널 체인지가 있는 경우에 ESI이고요. 그다음에 익스트라비너스 코스는 베너스 월이나 밸브 데미지는 없는데 시스테믹하게나 로컬하게 베너스 헤모다이나믹에 영향을 주는 컨디션을 말합니다. 시스테믹한 경우는 오베시티, 컨제스트 하트 페일리어 그런 것이고, 또는 로컬한 경우에는 익스트라베너스 튜머, 또는 이제 로컬 페리베너스 파이브로시스, 또 뭐 길게 잡아서는 모터 디스올더에 따른 그 머슬 펌프 디스펑션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테이블로 보게 되면 이 클래스는 EP, primary, ES는 secondary, ESL은 다시 ESI, intravenous course, 그다음에 ESE는 extravenous course, EC는 congenital, 그다음에 이것저것 또 다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될 경우는 EN, no cause identified로 분류됩니다. 아나토미 클래스, A 클래스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A 클래스는 2004년에 리비전을 할 때 슈퍼피셜, 딥, 퍼포레이팅 베이드로 나눠서 이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둘 또는 세 개, 여러 개 다 조합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obstruction이나 리플러스가 있는 문제가 있는 아나토미 구조를 숫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로 표기한 것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해부학적 명칭에서 따온 약자로 표기하기로 바꿨고요. 그렇게 약자로 하면서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편하다 주장에서 이렇게 리뷰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텔라제테나 레티클라베인은 1일로 표현됐는데 이것을 다시 TEL, RET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레스타페노스페인 어버브니는 E, 그레스타페노스페인 빌로우니는 GSB, V의 B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스몰스타페노스페인은 안테르 엑소세타페노스페인은 이런 식으로 아나토미와 에서 나오는 약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이고 P 클래스 패스피지올로지 클래시피케이션 보면은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업데이트는 없고 PR은 이제 리플럭스고 P0는 obstruction, PRO는 obstruction과 리플럭스가 같이 있는 경우, PN은 아무런 패스피지올로지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PN입니다. 그래서 테이블로 요약을 하게 되면 2020년 C 클래시의 그 업데이트가 어떻게 달라졌냐를 보게 되면 C 클래스에서는 CA, C4A, C4B에다 추가해서 C4C, 코로나 플레베테티카가 기존의 C1이던 것이 C4C로 바뀌었다. 그리고 C2와 6에 리커런트 C2와 C6R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에티올로지에서는 세컨더리 코스에서 익스트라비누스 코스와 인트라비누스 코스를 나눠서 서브 클래스가 추가되었고, 아나토미는 옛날에 숫자 다는 것을 해부학적 명칭에서 따온 약어로 표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P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다리가 매우 아프고 붓고 또 그랬는데 보니까 옛날에 치료한 적이 있는데 다시 리커런트 베리코스 베인이 나타나 있고 앵클 플레어 코로나 플레베테티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듀플렉스 스캐닝을 2022년 3월 20일에 했는데 GSP 어버브니와 빌로우니에 그 액션 리플러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퍼포레이티브 베인도 보이고, 그다음에 펌리티알 베인의 리플러스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스럼보틱 obstruction 사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베이직한 경우에는 가장 심한 경우만 나타나는 경우는 C4C, 그다음에 신토민 S, 그다음에 프라이머리고, 그다음에 슈퍼피셜, 그다음에 딥, 퍼포레이팅 딥 베인이 다 포함되어 있고, 패스피지올은 리플러스다. 네, 어드밴스 CEP로 표현하게 되면은 있는 걸 다 C2R과 C4S, C4C, S, 그다음에 그 PR에 그 문제가 있는 혈관의 아나토미 GSB A, B, CPB, POPB, 그다음에 날짜와 듀플러 스캐닝을 통한 그 레벨 오브 인베스티게이션 2까지 표현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CEP 클래시피케이션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클래스 0는 클래스 0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관상을 비집을
하나 팔퍼블 사인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어시스테마틱과 심토마틱이 있습니다. 근데 심토마틱 페이션트, C0S라고 표현하는 거에서는 두 가지 그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클래스 제로라 그러면 완전 노말, 근데 그냥 증세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펑셔널 디스오더를 포함시키고 있고, 외관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안에 펑셔널 문제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토마틱 C0S라고 한다면 C0S EP, 그리고 ASD 또는 P, PRO, 즉 베너스 심텀이 있으면서 외관상 나타나는 베너스 디지즈 사인은 아무것도 없지만 듀플렉스 스캔을 했을 때는 리플럭스 옵스트러시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C0S는 아무런 그 펑셔널 문제가 없이 증세만 있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클래스 1은 텔란지에타시아, 다이레티드 인트라더말 베뉴얼이 이제 모여져서 보이는 것이고, 칼리버는 1mm 미만입니다. 다른 말로는 스파이더 베인 또는 하이픈 웨이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다음 레티큘라 베인은 그 서브더말의 다이레티드 블루이시 서브더말 베인이고, 직경이 1mm 이상, 3mm 미만. 그 되게 톨투스하고요. 블루 베인 또는 서브더말 베인, 베릭시스, 베뉴레타시아가 보입니다. 여기서는 스파이더 베인과 레티큘라 베인이 보이고 있고, 여기도 스파이더 베인과 레티큘라 베인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래스 2는 외관상 베리코스 베인이 있는 겁니다. 베리코스 베인은 3mm 이상의 직경을 가지는 톨투스한 그런 업라이트 포지션에서 톨투스한 베인이 보이는 것인데, 이거는 사피너스 베인도 인볼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베릭스, 그다음에 베리시스, 또는 베리코시티라는 다른 동요가 있습니다. 클래스 3는 앵클 이데마가 있는 것인데요. 앞서 이제 오전에 강의가 있었듯이 그 림피데마의 그 차이점은 대개는 베너스 이데마는 그 푹까지는 인볼브를 잘 안 하고 위쪽으로 이스텐션을 하는데, 되게 푹까지는 이스텐션을 잘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림피데마의 차이점이고, 그 리플러스가 있는 거를 치료를 하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이 이데마는 소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4는 이제 스킨과 서브큐티시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씀드린 거고, C4A의 그 피그멘테이션, 그다음에 엑제마, C4B의 라이프 더마토스클레로시스, 아트로피 블랑시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C4C가 이 코로나 플레베타티카가 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클래스 5는 이제 힐드 베너스 얼서고요. 되게 티슈 하이포시다로 생겼다가 다시 나은 상태, 이것이 클래스 5입니다. 그 C4, 6는 이런 식으로 베너스 얼서를 말하는 건데, 베너스 하이포텐션이 원인이고, 그래도 하이포시가 유발돼서 네크로시가 생긴 건데, 아테리얼 얼서와 구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테리얼 얼서의 차이점은 베너스 얼서는 상당히 슈퍼피셜하고 주변에 더마토스클레로시스나 베리코스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피브린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테리얼 얼서는 차이점이 펑치로 딱 찍어낸 것처럼 디바티케이션이 아주 명료하고, 그 다음에 슈퍼피셜하고 대개는 깊은 딥다, 그리고 안에 텐던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